안녕하세요. 콜로소에서 크로키 기초 강의를 맡게 된 마크제이입니다. 저는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개인 작업을 병행하면서 2001년도부터 미술학원과 게임 그래픽 학원에서 4년간 기초 드로잉 그리고 크로키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크로키 강의는 201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막연하게 배웠던 크로키를 더욱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아카데믹한 기존의 학습법과 개인적인 연구를 결합하여 강의를 해왔습니다. 막연했던 크로키가 어느 순간 해결법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크로키라는 기본기를 통해서 그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로키를 하면서 그림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수년간 쌓아온 인체 크로키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강으로는 강의 구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게임 그래픽, 귀여운 일러스트, 추상화, 유화, 아크릴화, 색연필화, 수채화, 현대미술, 개념미술 등 서양화를 전공하며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림의 그 방대하고 깊은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돼 하는 등의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본인이 그리면서 재미를 느꼈고 또 실력이 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는 사람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서 수긍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그것을 몰라 크로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무척 난감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처음 크로키를 접했고 또 1분 안에 형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인체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고민을 오래 묵혀두었다가 우연한 기회로 크로키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고민들을 꺼내서 하나씩 해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크로키는 무엇인가 부터 다시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크로키는 영어 단어 스케치의 프랑스어입니다. 스케치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밑그림, 속사화, 정밀묘사 등을 포괄하는 표현이고 크로키는 한국어 번역으로 속사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밑그림 중 하나인 속사화로 보는 것이 크로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로키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미술 용어 중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데생이라는 단어, 데생은 프랑스어이고 영어로는 드로잉입니다. 한국어로는 소묘라고 하죠. 미술 용어 중 이런 섞여 있는 단어들 그리고 번역이 되면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상투적으로 그냥 사용하던 미술 용어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혼란스러움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크로키 강의에서 미술 용어들 중에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수업 구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이번 크로키 강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될 이미지들입니다. 이것은 면크로키라는 기법을 통해 작업한 결과물들입니다. 크로키는 종류가 많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크로키 하듯이 면으로 쳐내고 그 면을 밝고 중간, 어둠 이 세 가지로 나눠주면서 형상을 구축해 나가는 기법이 바로 면 크로키입니다. 그래서 선을 활용한 크로키는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면을 활용한 면 크로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만큼 면을 더 쪼갤 것인가에 따라서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면 크로키를 이번 크로키 강의 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선으로만 형태를 인식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 즉 사물의 실루엣과 쉐입을 인지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는 방법들도 미술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후반부에 면 크로키 기법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면 크로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렸던 면 크로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심자들이 먼저 소재 선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입상, 즉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이왕이면은 발레리나 같은 몸의 흐름이 잘 드러나는 인체들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과 비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상, 즉 몸의 비율이 잘 보이는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비율을 공부하고 인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입상, 그리고 발레리나 같은 흐름이 잘 드러나는 인체를 주로 소재로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면 크로키 기초 부분에서 다루게 될 얼굴 면 크로키입니다. 얼굴도 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얼만큼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쪼갤 수 있고요. 가볍게 쪼갠다면 이렇게 면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크로키 강의 중반부에 진행될 내용들입니다. 이 면 크로키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형상을 선이 아닌 이 면으로 인지하고 이 면을 쪼개서 형상을 구축해내는 기법. 이것이 면 크로키의 핵심입니다. 실루엣과 쉐입을 구분하고 실루엣과 외곽을 인지하는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 크로키는 빠져들수록 제가 서양학과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빠져들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를 이용한 타블렛 크로키입니다. 아이패드라는 타블렛으로 크로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할 프로그램은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크로키들은 실제 모델분을 초빙해서 작업했던 결과물입니다. 2분 크로키로 보시면 되고요. 완성이 안 된 선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주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핵심인 인체의 비율과 흐름이 잘 담긴다면은 그 크로키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 크로키 이 수업의 중후반부 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스처 크로키라고 하죠. 몸의 움직임을 빠르게 잡아내고 몸의 콘트라 포스터, 즉 어깨와 골반의 뒤틀림을 인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 제스처 크로키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제스처 크로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이 정밀해지지 않고 둔해지는 것이죠. 크게만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는 시각 훈련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동물들이 좀 그려져 있죠. 동물들은 컨투어 크로키 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컨투어 크로키, 한국어로 번역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선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선을 길게 써가면서 그려내는 것이죠. 화지에서 선을 떼지 않고 쭉 그리다 보면은 선에 대한 집중력과 선에 대한 정밀함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스처 크로키와 컨투어 크로키를 같이 해주시면은 선의 장점들이 결합되어서 제스처 크로키에서도 컨투어 크로키의 어떤 세밀한 선들이 나오고요. 컨투어 크로키에서도 전체를 인지하면서 그릴 수 있는 어떤 시야의 확장성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인체 드로잉 3분, 5분 또는 1분, 2분, 1분에서 5분까지의 크로키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크로키를 하면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느끼는 부분은 대상의 비율과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과 비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려낼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메인으로 다루게 될 주제이고요. 아이패드, 신티크 같은 액정 타블렛, 그리고 종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로키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어떤 도구가 되었든 크로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1분에서 5분 사이의 크로키를 많이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건 1분 크로키 드리고요. 1분 크로키이기 때문에 몸의 흐름, 몸의 비율이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로키들은 30초 크로키나 10초 크로키 같은 스피드 크로키가 선행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요. 1분 크로키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크로키, 즉 10초에서 30초 크로키를 파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콘트라 포스터라고 하죠. 미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만들어진 벽화나 석상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편에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석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인체를 좀 딱딱하고 경직되게 그리시는 분들은 보통 이 콘트라 포스터라는 기법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 작품들은 콘트라포스터라는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작품들이고요. 그리스에 만들어진 석상들은 콘트라포스터가 적용된 작품들입니다. 콘트라포스터라는 것은 어깨와 이 골반의 움직임을 대칭시켜서 대각선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는 기법인데요. 그렇게 할 때 인체를 관찰해 보시면 이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연습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가 바로 저는 30초 그루키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초반에다가 저는 10초에서 30초 그루키를 가장 많이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유는 이 30초 크로키를 통해서 인체를 그리는 메커니즘, 즉 어깨와 골반 그리고 인체의 메인 비율을 잡는 방식을 습득하시면은 인체를 그리는 가장 기본기인 흐름과 비율, 그리고 어깨와 골반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각 훈련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크로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 필수 용어라고 하면은 좀 너무 딱딱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크로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정도 단어는 아시면 특히 크로키 같은 인체를 그리실 때 이 정도 단어를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소통이 될 것 같고요. 또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크로키. 영어로는 스케치와 동일한 표현이고요. 밑그림 중 하나인 속사화, 빠르게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생, 소묘라고도 하죠. 형태 명암을 주로 그리며 단색으로 그린 그림들을 소묘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데포르마시옹이라고도 하고요. 대상을 표현자의 주관에 따라 바꾸어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캐릭터를 만약에 데포르메를 한다면은, 미적 과장을 한다면은, 어,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과장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뻣뻣한 인체가 더 곡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형태의 과장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즉, 형태의 한 부분인 동세의 과장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를 과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뻣뻣한 이 라인을 조금 더 굴곡진 허리 라인으로 과장해 줄 수도 있겠죠. 이 라인. 그래서 데포르메라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미적 과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트라 포스터.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할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색깔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콘트라 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눈에 대상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레이저를 탑재하시고, 또 눈에다가 엑스레이 카메라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태를 볼 때 그림을 오래 그리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먼저 보시죠.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울기로 대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콘트라포스토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콘트라포스토를 적용해서 인체를 그리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이 나와요. 사람이 군인이 아닌 이상 서 있을 때는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가 서로 대각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평으로 서 있는 경우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자세, 경직된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칭되게 서 있습니다. 얘가 내려오면은 얘가 올라가고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내려가는 거죠. 어깨와 골반. 즉 이런 대칭, 대각 되는 어떤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콘트라포스토 기법입니다. 이 콘트라포스토를 확장해서 보시면은 무릎까지도 보실 수 있겠죠. 무릎과 무릎, 발목과 발목. 그래서 이런 관절 부분들을 면밀하게 인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실 때 비율과 흐름, 그리고 동세까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첩은 말 그대로 앞에 공간이 뒤에 공간보다 앞에 있을 때 앞의 형태가 뒤를 가리는 거죠. 인체에서도 중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앞에 있죠. 앞에 있는 형태와 뒤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중첩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 형태만으로도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공간이 중첩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번 밑에 허벅지는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2번으로 중첩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허벅지가 종아리 라인부터 다시 나온다면은 다시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발이 있다면은 얘는 다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인지하시고 그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술에서 중요한 중첩입니다. 어떻게 중첩시키냐에 따라서 공간감이 어색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멋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중요한 부분이죠. 투시원근법. 미술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체할 때 투시원근법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다가 투시원근법까지 알려드리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인 투시원근법은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투시원근법, 즉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에서의 인체의 특징들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할 때는 투시원근법을 깊이 모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투시원근법은 소실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소실점에서 이런 선들이 나와서 공간을 평면 위에다가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기법이죠. 자, 그래서 소실점을 향해 가는 물체들을 파악하시면은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낼 수가 있죠. 소실점, 소실점, 지평선 또는 눈높이선, 영어로는 아이레벨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는 바닥 공간에 발 배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체를 이 소실점과 연계해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하이앵글과 로우앵글 정도의 기본 개념 정도만 파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원근법. 공기원근법은 명암에 대한 부분이죠. 가까운 부분과 먼 쪽 부분의 명도 차이를 줌으로써 가까운 쪽은 더 잘 보이게, 먼 쪽은 좀 덜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저 멀리 산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산은 명도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산은 멀어지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먼지층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의해 가려져서 그 선명함이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은 선명하고 명도 대비가 강하게 나오고요. 먼 쪽으로 갈수록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암을 잡으실 때 가까운 쪽, 좀 부각시켜줄 부분들은 명도 대비를 강하게, 먼 쪽은 약하게 해주시면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공간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가까운 쪽은 커지고, 먼 쪽은 점점 작아지고, 가까운 쪽은 명도 대비가 강하고, 먼 쪽으로 갈수록 약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첩, 투시원근법, 공기원근법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묶어서 같이 해주시면은 공간감을 적용할 때 좀 더 극대화된 공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세트로 묶어서 제가 이 그림 후반부 명암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상식적인 부분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자, 실루엣. 실루엣은 그림 그릴 때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실 때 실루엣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강의 때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자, 실루엣은 한국어로는 윤곽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림자나 창에 비친 윤곽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창호지 뒤에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 빛을 비치면은 창호지에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실루엣은 변할 겁니다.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2차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선으로만 작업을 하는데요. 선으로만 그리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지하는 또 다른 시각이 면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그려내는 기법. 그게 바로 면크로키인데요. 면크로키 핵심은 이런 실루엣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실루엣, 면크로키 때 실루엣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루엣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실루엣을 어떤 순서로 접근해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쉐이프, 모양이죠. 이것도 2차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루엣과 쉐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실루엣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실루엣을 그린다면은 어때요? 이렇게 머리 뒤에도 똥머리가 있고 앞에도 약간 머리가 있고 이런 실루엣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쉐이프로 그린다면 우리가 사람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립니까? 머리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타원의 모양이죠. 즉 단순화된 모양이 쉐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화된 모양을 먼저 이렇게 도형화시켜서 그려주시면은 도형들만 결합하셔도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죠. 이렇게 타원과 동그라미만 이용해도 이렇게 어떤 형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쉐이프라는 말은 실루엣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쉐이프는 단순화된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루엣은 사실에 가까운 윤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폼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의 형틀 모양이 어때요?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폼을 이해하시는 것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보시면은 평면적이지만 폼을 적용해 주면은 이렇게 코일링 기법으로 어떻게 다리가 돌아가 있는지 적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폼을 이해하시고 그리시면은 형태로도 입체감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감은 이후에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인체에 부착하실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여백. 자, 여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백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를 보셔야 되는데 여백의 틀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백의 틀을 잡아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여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여백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쉐이프를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죠.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쉐이프와 실루엣을 구분해서 여백을 봐주시면은 조금 더 구분된 형태들을 인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흐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과 방향성, 살짝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죠. 약간 교집합 관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허벅지의 방향성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허벅지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허벅지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손의 방향성 어떨까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이 얼굴의 방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기둥으로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가진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적인 방향이 아니라
입체적인 방향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빛에도 적용이 되죠. 빛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에서 이런 방향성을 잘 연습하신다면 이후에 명암을 작업하실 때도 방향에 대해서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은 물체가 흘러가는 방향, 움직임, 곡선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자, 여기에서 흐름을 보신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흐름은 이렇게 돼 있죠. 메인 흐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메인 흐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어주면은 이런 곡선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흐름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깨, 흉곽, 복부, 골반까지 이어주면은 이런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흐름을 보실 때는 척추의 움직임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척추 그 자체가 흐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흐름은 복합적인 형태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성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물체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방향성의 물체들이 결합하면 흐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흐름은 복수고 방향성은 단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에서 비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인체 그릴 때는 비례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그리실 때만큼은 좀 비례를 단순화시켜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등신, 7.5등신, 뭐 7등신 이렇게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8개면은 8등신, 머리가 7개면은 7등신 이렇게 등신으로 많이 나눠서 비례를 보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인 비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포인트가 되는 절반, 중심 비율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2분의 비율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같은 비율이죠, 거의. 그리고 비율과 함께 흐름도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비율과 메인 흐름을 연결해서 많이 그립니다. 1, 1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단점은 이렇게 몸이 압축되어 있는 좌상 또는 와상을 그릴 때는 비율이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입상 위주로 그릴 거기 때문에 흐름과 비율을 연결해서 봐주시는 연습. 자, 제가 지금 그었던 선들 모두 어때요? 1대1의 비율을 가졌다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발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 자, 1대1의 비율을 가졌죠. 그렇게 하실 때는 이런 비율을 나눌 때 단순하게 크게 봐주시는 게
초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십니다. 아니면 10초 또는 30초 그렇게 그리실 때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키 하시면서 비율을 크게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메인 비율에서 세부적으로 비율을 나누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세포가 분열되듯이 하나의 덩어리를 계속 쪼개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인체라는 복잡한 형태를 어,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좀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비례 얘기를 크로키와 함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과 세부적인 미술 용어들을 함께 알려드렸고요. 추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 강의 후반부에 첨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크로키 스터디 로드맵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지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 강의에서 다룰 대표적인 5가지 형식의 크로키들을 적어 놨습니다. 제스처 크로키, 컨투어 크로키, 코일링 크로키. 코일링 크로키는 아주 짧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도형화 크로키를 하기 전에 연습하기 좋은 기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 크로키 마지막으로 구성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제스처 크로키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직선만 연습하지 마시고 꼭 곡선을 연습해서 제스처에서 나오는 이런 큰 흐름들을 선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스처 크로키가 초반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유는 화면을 대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 폭을 늘려줍니다. 어떤 흐름을 어떤 비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면서 그려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인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초반에 이런 10초에서 30초 크로키 기법으로 흐름과 비율 그리고 콘트라포스토 등의 기본 뼈대를 리드미컬하게 잡아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 방법이 적응이 되시면은 다음 단계로 가셔도 좋지만 이 연습 방법이 초심자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30초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시고 먼저 연습해 보시고 나서 적응이 되시면 시간을 점차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30초 이하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뼈대만 연습하기 위해서 뼈대, 즉 흐름과 비율, 콘트라포스토 같은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되게 좋아집니다. 1분 이상 크로키에서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 이런 모양들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렇게 시간별로, 구간별로 포인트를 강의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작품들을 함께 보시면서 크리틱하는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초심자가 하는 실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키 하시면서도 이렇게 명암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명암, 즉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생기는 라인들이죠. 이 라인들을 인지하는 것도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태 연습, 즉 제스처 크로키 연습하시면서도 명암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분 이상의 크로키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로키만 많이 하시다 보면 선이 많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컨투어 크로키 기법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컨투어 크로키 기법, 우리나라 말로는 일선 크로키라고 하죠. 일선 크로키 기법으로 해서 형태를 잡는 방법, 그리고 제스처 크로키와 컨투어 크로키를 융합해서 그리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스처 크로키, 그리고 3분 제스처 크로키, 코일링 크로키, 이렇게 서로 다른 크로키들이 융합되다 보면은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크로키 간에 서로 다른 형식들이 융합되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한번 잡아보는 부분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 중 하나, 바로 공간인데요. 공간을 중첩과 투시 원근법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기본기를 통해서 캐릭터 그리고 인체 크로키를 하실 때 좀 더 공간을 인지하시고 그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코일링 크로키라고 합니다. 코일링 크로키는 마치 코일을 팔에다 감은 것 같죠? 몸에다가 코일을 감은 것처럼 이루어지는 형식인데요. 원을 이용해서 많이 그리고요. 이 원에 어떤 피랍, 그리고 원의 어떤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런 도형화 크로키 연습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대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이 연습 방법이 이 도형화 크로키가 좀 처음에 어려워하시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초심자분들도 따라하기 쉽도록 비교적 간단한 도형화 크로키로 준비했습니다. 목적은 결국 크로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면 크로키를 같이 배치했습니다. 면 크로키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상을 선으로만 인지하시고 잡는 방식이 기존의 크로키 방식이었다면 대상을 면적으로 크게 보시면서 면적, 즉 실루엣과 윤곽을 보시면서 모양을 또 보시면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선이 아닌 면으로 이미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 크로키와 면 크로키가 서로 융합된 형태입니다. 크로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크로키 형식들이 섞여서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나는 크로키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크로키 기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면 크로키를 준비했습니다. 면을 어떻게 쪼개가는지 순서대로 보시면서 같이 작업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면 크로키를 좀 더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의 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서로 다른 크로키 기법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크로키 기법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새로운 드로잉 기법들이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강의 후반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초반부에 제스처 크로키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후반부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스처 크로키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비율을 보는 시야가 되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